분기별로 풀어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도 회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이동통신업계 1위 회사인 SK텔레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은 1984년 3월에 차량 전화 및 무선 호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간통신 사업자였고, 처음에 한국이동통신이었다가 나중에 SK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SK텔레콤으로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동전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1989년 11월에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주식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최대주를 한번 살펴보면 최대주는 주식회사 SK와 특수관계인이 26.7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회사들을 나타낸 것인데요. 주로 아는 회사들이 ADT캡스, 그리고 SK인포색, 그리고 SK브로드밴드, 11번가, SK스토어, SK텔링크, SK플래닛,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인크로스 등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각자의 이거 사업 구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나누는 사업 구분은 무선통신사업, 그리고 유선통신사업, 보안사업, 커머스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각 지배회사나 자회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무선통신사업에는 주회사이고, 그리고 유선통신 쪽에는 SK브로드밴드, 그리고 SK텔링크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쪽에는 ADT캡스, 그리고 커머스 쪽에는 11번가, 그리고 기타 사업 쪽에는 SK플래닛, 그리고 인크로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연결 대상 회사는 총 49개 회사입니다. 자회사들이 더 많긴 하지만 연결 대상 회사들은 49개 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나누는 사업 부문별로 매출액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선통신사업, 그리고 유선통신사업, 그리고 보안, 커머스, 기타 부분인데요. 자, 2020년 3분기까지의 실적을 나타낸 것이고, 무선통신 쪽이 60.3%, 그리고 유선이 18.1%, 보안이 6.6%, 커머스가 4.2%, 그리고 기타 부분이 4.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를 보시면 수출이 2.1%, 그리고 내수가 97.9%로 대부분 내수로 이루어진 회사와 그리고 연결 대상 종속회사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익 부분을 한번 나타내는 것인데요. 무선통신, 그리고 유선통신, 보안, 커머스, 기타 이렇게 나누는 곳에 영업이익, 그리고 OPM, 영업이익률을 살펴보시면 무선통신 쪽이 8.5%, 그리고 유선통신 쪽이 6.8%, 보안 쪽이 9.8%, 그리고 커머스가 1.6%, 그리고 기타 쪽은 마이너스 3.8%로 아직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선통신 사업이 매출이 가장 커서 이제 전체적인 이익률 부분에서 무선통신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보안사업 쪽이 이익률이 좀 높긴 하지만 매출이 6.6% 정도로 아직은 회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 걸어왔던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크게 조금씩 변화가 없지만 조금씩 올라가다 2019년부터 5G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면서 매출액이 증가를 하기 시작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 부분은 반대로 조금씩 내려갔다가 2019년 정도부터 어느 정도 정체가 되고 더 이상 이제 이익이 둔화되는 것은 멈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도 결국은 5G의 영향이 조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이것을 YOY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을 살펴보시면 또렷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매출이 크게 감소를 하지 않지만 2018년에 좀 감소를 하다가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 정도씩 조금씩 상승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 4분기까지 다 나타낸 것인데,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나타낼 때가 더 많다가 2020년 2분기, 3분기,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조금씩 큰 폭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은 멈추고 다시 이익이 늘어나는, 그리고 매출액도 늘어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PM, MPM, ROE, ROA인데요. 판관비율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은 영업수익과 그리고 영업비용으로 회사가 크게 구분을 하면서 영업이익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영업이익률 OPM이 10% 전후를 나타내다가 한 단계 떨어져서 더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2019년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PM 순이익률이 보시면 크게 좀 변동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SK하이닉스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손익에 따라서 회사가 순이익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분석을 하실 때는 SK하이닉스의 지분법, SK하이닉스의 손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조금 착오가 있고요. 결국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일단은 회사의 실적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ROE가 이제 순이익에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ROE도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률과 ROE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시면 현재 ROE가 한 6%, 7%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주봉 분석이라고 해서 ROE에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결국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출액 순이익률입니다. 결국은 이게 SK 하이닉스의 지분법 손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뭐 크게 변동이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현재 자산에 비해서 매출액이 조금씩 많이 떨어지, 40% 정도면 실제로 이제 회사가 하는 업종이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자산에 비해서 매출액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결국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회사의 ROE가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것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고, 이것이 또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본총계가 자본이 조금씩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SK하이닉스의 지분법 손익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익에 따른 ROE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회사의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조금씩 늘어나고, 이것은 이제 연결 대상 중소회사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두 가지를 합친 자산은 크게 계속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주가는 뭐 늘 SK텔레콤 주가를 아시겠지만 크지 않은 폭으로 계속 변화가 생겼었고, 한번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2020년 들어서는 주가가 조금씩 상승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볼 텐데요. PBR이 주가가 2014년에 한 1.7 정도까지 갔다가 1 이하로 떨어졌다 현재 0.9까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회사 현재로는 크게 성장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부분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R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의 순이익이 많이 늘어났던 이 2018년, 17년 이때에 따라서 PER이 변동이 심하고요. SK 손익이 많이 좋았을 때는 이제 PER이 뭐 7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안 좋았을 때는 PER이 또 올라갔다가, 현재로는 2021년 3월 15일 종가 기준으로는 13.8 정도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PFCR,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시가총액 수준인데요. 현재 9.1까지 떨어져 있고, 가장 역사상 최저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실 텐데, 회사의 현금 흐름은 현재 좋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수, 재고 자산 회전수입니다.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더라도 매출 채권이 늘어나서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조금 경계해서 보셔야 되는데, 현재 SK텔레콤은 늘 아시겠지만 하는 업종이, 그리고 주로 SK텔레콤의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재고자산도 업종에 따라서는 재고자산이 별로 없고, 그리고 자회사의 재고자산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매출을 보시면 재고자산 회전수도 아주 낮게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거의 영업 현금 흐름이, 회사가 영업으로 통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것이 적자를 보는 경우가 분기별로는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현금으로 회사가 돈을 끌어오는 재무현금 흐름이 2012년에 차입금이 2조 2천억 정도 있었고, 그 이후로는 대부분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회사가 재무 상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분기 배당과 결산 배당을 꾸준히 잘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자본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도 배당을 한 5% 전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이 빨리 늘어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캐펙스, 이제 유명자산 투자인데, 결국은 통신회사의 캐펙스가 이제 통신 장비들 회사의 매출이 될 텐데, 4G 투자가 있었던 2013년, 14년 이경, 그리고 5G 투자가 있었던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투자들. 근데 2020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주로 납품하는 통신장비 회사들은 2020년 실적이 2019년보다는 훨씬 좋지 않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신회사들 대부분이 캐펙스 투자가 많이 줄었고, 그래서 현재는 현금 흐름은 오히려 더 좋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나타낸 것을 보시면 뚜렷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영업 현금 흐름이 항상 좋습니다. 그렇죠. 연평균, 그러니까 최근 4분기 합산으로 현재는 5조 8천억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한 4조 이상을 계속 형성을 하고 있고, 캐펙스 투자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3조 5천억 정도 최근 4분기 합산은 그런데요. 한 3조 전후를 나타냈었고, 이것을 줄일 것인지 다시 늘릴 것인지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5G를 계속 또
늘려가기 위해서는 좀 투자가 또 이루어질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영업이익보다는 영업현금 흐름이 훨씬 좋고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현금 흐름은 상당히 좋고,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아까 보셨겠지만 PFCR이 한 9 정도로 9년 정도 벌어들인 현금으로는 현재 회사를 인수할 정도까지의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영업현금 흐름 부분이 최근 들어서 좋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매출액도 늘어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프리캐시 플로우도 좋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회사가 약간은 소외되어 있고 5G 부분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다시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는 시기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항상 주의 깊게 좀 관찰이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회사의 ARPU, 그러니까 ARPU가 좀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기기들, 디바이스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들이 실제로는 모바일 기기 하나만 있을 때보다는 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회사의 매출이 또 늘어나는 긍정적인 상황도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이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SK텔레콤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